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완성 6단원 다항함수의 정적분 유형 6번부터 마지막 8번 유형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적분과 넓이 유형인데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선 우리가 이차함수 나오면은 이차함수 킬러 공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공식 하나 있는데 그것부터 알아보고 기본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보면 좋은데 이러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점 두 개가 생기죠? 그 교점 두 개를 찾아볼 건데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0과 같다라고 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가 0으로 나오는 x값 두 개는 0 또는 6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6일 때일 때 여기는 넓이 s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넓이 s는 6분의 여기는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을 절대값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두근 있죠. 두근을 뺀 것의 세제곱. 답은 36이라고 바로 나오는 이차함수 킬러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 킬러 공식을 조금만 더 일반적인 경우로 보게 된다면은 요거는 잘 기록해 두세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문제 풀 때도 편합니다. 이차함수 킬러 공식은 우선 여기 있는 이차함수가 fx는 ax 제곱 더하기 어쩌고 꼴이라는 게 나와 있고 여기 알파 베타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림에서 이 넓이 s를 구할 때입니다.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의 경우가 지금처럼 이렇게 fx가 ax 제곱 더하기 어쩌고로 나오고 여기 있는 요 알파와 여기 있는 요 베타에서 만나는 s도 같은 공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알파 베타만 구할 수 있으면은 언제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넓이 킬러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넓이 킬러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얘가 x축과 즉 y는 0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는 6x제곱 빼기 12x가 0과 같아지는 x값은 0 또는 2죠. 이걸 바탕으로 여기 있는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6에 2-0의 세제곱 즉 8이라고 바로 나온다는 거. 이 공식 잘 알아두시길 바래요. 다음 25번 마찬가지죠? 얘랑 y는 1이래요. 그러면 그림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1과 같으려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므로 x는 0 또는 x는 2죠. 따라서 이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 3분의 4 2번이라고 나오겠죠. 2차함수는 이 공식 이용해서 엄청 쉽게 풀면 되고 3차함수부터는 넓이 공식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요. 26번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x세제곱 빼기 ax라고 한 3차함수입니다. 이번엔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8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f-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요 x세제곱 마이너스 ax가 0이 되는 값으로서 x는 0 또는 x는 풀마 루트 a로 나와서 그래프상으로 볼 때 이런 그림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넓이가 s면 여기도 넓이가 s이므로 두 개 넓이를 그냥 곱하기 2하면 넓이가 18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넓이 하나가 9라는 것으로 확인해 주면 좋겠죠. 그럼 9라는 이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a부터 0까지 x세제곱 빼기 ax를 그냥 dx해도 양수 부분이니까 넓이 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4분의 1 x 4제곱 빼기 2분의 1 ax 제곱으로 해서 0 마이너스 루트 a로 계산하면은 0 빼기 4분의 1 a 제곱 빼기 2분의 1 a 제곱이니까 4분의 1 a 제곱이 9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a 제곱은 36이 되므로 a는 6으로 나올 거예요. 양수 a니까. 그럼 양수 a 때문에 나오는 fx는 x세제곱 빼기 6x일 테니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6 5라고 나오겠죠?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27번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가 y는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0,0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0,0에서의 접선은 미분해 보면은 f'x는 3x제곱 빼기 4x라서 f'의 0은 0, 즉 기울기가 0인 상수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접선이 y는 k라고 하는 굉장히 편한 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k가 이퀄 k랑 같아지는 그 순간인 x세제곱 빼기 2x제곱은 0이 되는 두 값 x는 0 또는 x는 2를 통해서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의 그래프였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걸로 바로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는 얘를 넓이 s를 구해보려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세제곱 빼기 2x제곱에 dx를 구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값이요 이런 모양일 수도 있지만 사실 원래 제대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즉 이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음의 넓이라서 절대값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에서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지는 이유가 그래프 모양을 바탕으로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계산해 보면은 절대값 놔둔 상태로 4분의 1 x 4제곱 빼기 3분의 2 x 세제곱 0이죠. 대입해 보면 절대값에 4 빼기 3분의 32 하니까 계산해 보면은 3분의 16이죠. 계산해 보면은 3분의 4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절대값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다음 양수 k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빼기 kx와 직선 y는 2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y는 x제곱 빼기 k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1이 8s2랑 같을 때 k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서는 2차 공식을 두 번 쓰면 되겠죠? x제곱 빼기 kx가 2x랑 같다면 x제곱 빼기 k 플러스 2에 x는 0이 되므로 x는 0 또는 x는 k 플러스 2에서 값을 가지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넓이 s는 여기가 0일 때 여기 k 플러스 2일 때니까 s는 6분의 1 k 플러스 2의 세제곱일 겁니다. 우린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기로 했죠. 다음에 x제곱 빼기 kx가 이퀄 0과 같은 것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s2죠. 그럼 얘는 x가 0 또는 x가 k에서 근을 갖는 이런 모양의 그림일 겁니다. 0k. 이때가 s2인데 이 넓이 s2는 6분의 1의 k 세제곱이겠죠. 따라서 여기는 s1이 8s2랑 같다고 했으니까 6분의 1 k 플러스 2의 세제곱은 6분의 8 k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시키면은 k 플러스 2가 2k랑 같아야겠죠. 따라서 k 값은 2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마지막 29번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f'x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식 때문에 f0은 얼마다? 1이다. f'의 0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여기 있는 a가 바로 마이너스 1로 나오죠. 그러면은 fx는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원래 c로 적분이 돼야 되는데 f형이 1이므로 여기를 바로 1로 바꿔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으므로 얘가 x축과 만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즉 얘가 이퀄 0이 될 때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는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로 조립제법으로 계산해보면 1,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므로 이 식은 x 빼기 1의 제곱, x 플러스 1은 0이라서 현재 이 그래프의 모양새가 x축과 마이너스 1에서 한 점, 1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넓이, 둘러싸인 넓이가 s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는 넓이 s를 구하려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있는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를
바로 적분해주면 되겠죠. 적분해주면은 여기에서 이 두 개는 삭제죠. 그래서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dx이므로 2배의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0, 1이니까 3분의 4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0s는 40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겠죠. 다음 유형 7번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포함된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때 있는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여기서 나온 이후로 평가 문제에선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슬슬 문제를 다룰 때가 됐어요.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주기성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들어가면서 똑같은 넓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이법이 어떻느냐? 여기는 일단 F0이 0이고 F1이 1이고 이 값이 6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해 둔 상태로 이 그래프를 판단할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그래프를 적당한 개형으로 평가해서 문제를 봐줄 거기 때문에 적당한 개형으로 좀 그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F0이 0이고요. F1이 1로 나오는 그리고 넓이가 6분의 1로 나올 법한 적당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0부터 1까지 이 넓이가 6분의 1로 나올 만하죠. 적당히만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요. 본래 fx 그래프를 어떻게 변형한 것인가를 보면은 일단 마이너스를 붙인 것으로 보아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으려면 일단은 y축 대칭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y축 대칭을 한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의 평행 이동을 한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양이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오게 되죠. 여기선 지금 이 사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부터 0까지 이 넓이가 여기 아까 이 정적분 값이 6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빨간색의 정적분 값은 전체 1이라는 넓이의 남은 부분이니까 6분의 5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 계산이 중요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얘가 똑같은 모양이 두 칸마다 반복된다는 특성 때문에 이 모양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모양이 2 마지막으로 이 모양이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반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모양은 총 3번, 검정색의 모양은 총 2번 발생하는 것 때문에 여기 있는 이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의 dx는요 6분의 5가 3번, 6분의 1이 2번 발생하여 6분의 17 2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산은 거의 없고 그래프의 의미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가 킬러에서 활용되기가 좋아요. 요즘 같은 일반 계산 메타에다가 이제 거기에 약간의 사고력을 얹은 이런 메타에서 딱 정적분에서 킬러 나오려면 이거 말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22번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30번 보시면요. 두상수 A, B에 대하여 여기는 fx가 요렇게 나오고 요것 때문에 얘는 6마다 반복되는 그래프라는 거를 알만하죠? 그리고 연속이라는 말 우리 집중해 줄 거예요. 연속이라는 말 집중해 주면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런 식으로 직선 나올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0일 때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 나오고 여기 있는 그래프가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은 0부터 3까지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그래프의 모양 이렇게 양의 함수 그래프 모양이잖아요. 양의 이차함수 모양. 그러려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f0의 값
값인 b가 3이어야 되고 f3의 값인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어야 되므로 a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넓이 얼마인지, 이 넓이 얼마인지 확실히 구해줘야 돼요. 그럼 6마다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여기에다가요 여기다가 30 더해주고 여기다가 30을 더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이 요 식입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33부터 마이너스 29까지 fx dx가 30씩을 더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fx dx임을 밝혀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테그랄 60부터 57까지 fx dx를요 60씩을 빼줘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dx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 둘을 뺀 식은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로 나오게 되겠죠. 이 값은 당연히 0부터 1까지니까 여기는 이 함수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dx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조금 이상했네요. 요런 모양이었군요. 여기가 1일 때. 그럼 요 넓이 구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까지 했을 때 여기 요 넓이만 구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정적분 값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3x로 해서 0, 1이니까 계산해보면 3분의 4 답은 4번으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계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계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프 모양과 반복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는 이제 역함수 문제로 나왔는데 역함수는 이번에 시험에 나오기 조금 힘들어서 이 문제보다는 위에 있는 30번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31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참수라고 했는데 실수 a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게요. 이 3참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3참수 모양상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3개에서 요 2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2개는 뭐냐? f'x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ax 빼기 3a라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판별식이 0인 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의 모양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판별식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려면 판별식을 구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려면은 여기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실수 a가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a가 0임을 의미하는 거겠죠. a가 0일 때의 그래프인 fx를 다시 보면은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10일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값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을 일단은 그려놓고 얘기하자면은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방법은 미리 말하지만 없어요.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좌표평면을 그려놓고요. 이 좌표평면상에서 2,2는 반드시 지나죠? 그리고 0,10을 바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라는 건 알만할 거예요. 여기에 이 넓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역함수잖아요. 그럼 이 역함수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0을 지나는 y는 gx의 모양일 거라는 거. 왜냐? y는 x에 대해서 반드시 대칭이어야 하니까요. 따라서 2부터 10까지의 이 넓이는 최종적으로 이 위에서의 이 넓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역함수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돌려풀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의 dx에서 여기는 요 사각형만 빼주면 되죠? 4를 빼주는 것으로 돌려서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2부터 10까지 gx의 dx라고 하는 역함수의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역함수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닌
역함수의 모양을 바탕으로 판단해서 원래 함수에서 넓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식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10x 0부터 2까지 해서 빼기 4니까요.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20 빼기 4 빼기 4니까 12라고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8번 보시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거리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속도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속도가 시각 t가 3에서 k까지 움직인 거리가 25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는 2t-6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서 여기가 3일 때 여기 어딘가가 k일 때죠. 그러면은 넓이 자체를 그냥 바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논리라서 꼭 이게 여기 있는 1차 함수일 때는 적분을 쓰기보다는 바로 넓이로 구해주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밑변 길이 얼마다? k 빼기 3이다. 높이 얼마다? 2k-6이다. 따라서 넓이는 k-3의 제곱이겠죠? 그 값이 25이므로 k 빼기 3은 양수값 5가 나와야 돼서 k는 8. 답은 3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넓이를 구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정적분뿐만이 아니라 그 직선이라면은 삼각형 내지는 뭐 사다리꼴 같은 넓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맞게 문제를 대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vt를 적분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 거예요? xt가 나오겠죠. xt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보는데 이 적분상수 c는 바로 뭐냐? 초기 위치, 그러니까 맨 처음 위치라고 할 수 있는 x0라고 보시면 타당할 거예요. 그럼 t가 4에서 위치가 30이므로 x4는 30인데 이는 x0 더하기 24죠? 여기다 4 대입한 거예요. 따라서 x0 초기 위치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xt라는 식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6이므로 x1 시각 t가 1일 때의 위치는 15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다음 3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요. vt는 3t제곱 빼기 4t 더하기 k라고 했는데 시각 t는 0에서의 점의 위치는 0이고요. 그쵸? 즉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xt가 t세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kt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시각 t는 1에서의 점 P의 위치가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해준 x1은 k-1이고 이게 마이너스 5이므로 k는 마이너스 4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4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바뀔 때까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은 다시 속도식으로 돌아와서 vt 3t제곱 빼기 4t 빼기 4를 뒀을 때 이게 0이 되는 때를 찾아야 됩니다.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보면 3t 플러스 2, t-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t가 2일 때 방향이 바뀌겠죠? 음수인 t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에 dt를 하고 절대값을 붙이면은 거리가 되겠죠. 원래는 이 안쪽에 붙여야 되는데요. 안쪽에 붙일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거 전부 다 0부터 2 사이에서 다 음수 나와서 절대값 붙여주는 걸 굳이 아니라 밖에다 붙여도 계산 결과는 똑같아서 그래요. 이거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여기가 2고 여기쯤이 0이다라는 걸 알아야 풀 때 도움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 계산은 t 세제곱 빼기 2t제곱 빼기 4t 0이므로 대입해보면은 절대값 8 빼기 8 빼기 8 해서 8이라고 답이 나오겠죠. 5번입니다. 다음 34번.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 v2라고 나와 있죠. 원점을 출발한 후 다시 만나는 위치가 x가 k일 때 이 k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x1t를 바로 적분해서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제곱으로서 구할 수 있고요. x2t도 적분해서 3분의 2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t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원점 출발이니까 초기 위치는 0이죠. 그리고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제곱이 3분의 2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t제곱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3분의 1 t세제곱 빼기 t제곱은 0이 되는 그 t를 의미하는 거죠. 이때의 t는 0 또는 t는 3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x가 이제 어디에서 다시 만나는가, 다시 만나는 위치, 그 x는 k가 얼마인지 구하려면은 x1의 3이자 x2의 3인 그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아무 데다가 하나 대입해도 상관없죠.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27 더하기 2분의 9이므로 2분의 63이라고 나옴을 알 수 있죠. 이 값이 k이므로 이 k는 63으로 나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상 여기까지 해서 다항 함수의 적분법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게 되므로 확통, 미적분, 기하를 나눠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